지우는 강남고등학교의 대문 앞에 서서 떨림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고등학교 중 하나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녀는 이 학교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 이 앞에 서 있으니 긍정적인 생각은 두려움과 외로움에 묻히고 있었다. 괜찮아, 지우. 오늘은 첫날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깊게 숨을 쉬었다. 지우의 긴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지만 정리되지 않은 몇 가닥 머리카락이 얼굴에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 머리카락을 다시 정리하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려 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지우는 학생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깔끔한 교복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자신감은 지우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교실로 가는 길을 찾으려 했지만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사람들은 모두 대화하고 웃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외로움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교실 앞에 도착한 지우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다. 중년의 친절한 미소를 가진 교사가 문을 열었다. 우리 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지우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사의 따뜻한 환영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가시지 않았다. 네, 맞아요. 여기 오게 되어 기뻐요. 지우가 작게 대답했다. 교사는 반 친구들에게 지우를 소개했다. 여러분, 이분은 지우입니다. 시골에서 온 새 친구예요. 잘 지내세요. 반 전체가 박수갈채를 보내고 몇몇 호기심 어린 눈빛이 그녀를 향했다. 지우는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지우가 자리를 찾을 때 그녀는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민준이었다. 그는 매력적인 외모에 항상 멋진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우가 불편하게 느낀 것은 그가 발산하는 오만함이었다.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항상 웃고 떠들며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지우는 수업에 집중하려 했다. 그러나 민준의 시선은 계속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친구들과 속삭이며 그들은 함께 웃었다. 지우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단지 첫날을 무사히 마치고 싶었다. 수업이 끝나고 모든 학생들이 나가자 지우는 인파 속으로 휩쓸려 갔다. 그녀는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봐, 새 친구. 필요할 만한 책이 있어. 민준이 그곳에 서 있었고 반쪽 미소를 지으며 조롱 섞인 눈빛을 보냈다. 지우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주목받고 싶지 않았지만 민준과 그의 친구들이 가까이 다가왔다. 필요 없어요. 고마워요. 그녀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민준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아마 책이 필요 없을 거야? 너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테니까. 안타깝네. 지우는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저는 잘 해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고마워요.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더 크게 웃으며 몇몇 반 친구들이 그녀를 쳐다보게 만들었다. 오, 너는 책이 필요 없다고? 아마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거야. 그는 말했고 그와 함께 있던 친구들은 모두 웃었다. 지우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더 빨리 걸어갔다. 그들에게 나를 두렵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는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었다. 민준이 왜 자신을 조롱하는 대상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지 적응하고 잘 배우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강남과 같은 유명한 학교에 새로 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가방을 풀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범한 소녀의 모습을 보았고 특별할 것 없는 자신을 느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자신을 증명하고 이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인 이정재를 떠올리며 그가 가르쳐준 인내와 용기에 대한 교훈들을 기억했다. 거울을 보며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야. 첫날이 지나갔지만 지우는 이것이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 그의 친구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강한 결심으로 지우는 이 학교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겠다고 다짐했다. 밤이 깊어지고 지우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더 밝은 내일을 꿈꾸었다. 그녀는 앞으로의 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모든 힘과 인내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솟구쳤다. 강남고등학교에서의 두 번째 날, 지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긴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고 민준의 눈빛과 조롱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오늘은 다를 것이라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교문을 들어서자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지우는 강의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민준을 바라볼 때마다 그가 친구들과 속삭이며 조롱하는 모습이 보여 불편했다. 그중 한 명인 한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지우야, 도움이 필요하니? 아니면 그냥 거기 앉아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구경할래? 반 친구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지우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녀는 애써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너무 약했다. 그녀는 책상 위를 바라보며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 수업이 끝난 후 지우는 도서관에 가서 조용한 곳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공부에 집중하고 조롱의 소리를 잊고 싶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곳은 조용하고 조롱의 웃음이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없었다. 지우는 한자리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이와 그녀의 친구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지우의 존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한이가 지우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지우를 도와줘야 할까요? 아마 그녀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한이의 친구 중 한 명인 재민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우리 그녀에게 한번 가르쳐 줄까요?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일어났고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자신을 보호해야겠다고 느꼈다. 한이와 재민이 서로 쳐다본 후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와, 강한 모습이네요. 한이가 조롱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런 자신감을 가지기 전에 좀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 지우는 분노를 느꼈지만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도서관을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나가면서 한이가 말했다. 그녀는 여기 오래 버티지 못할 거예요. 이런 애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마음이 무거웠다. 한이의 말이 마치 칼처럼 가슴을 찌르는 듯 했다. 그녀는 학교에 계속 다닐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는 할아버지와 그가 가르쳐준 인내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그들에게 지지 않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다음 날, 지우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다.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각 과목에 대해 배우고 과제를 했다. 잘 배운다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는 지우를 괴롭히기 위해 더 많은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수업 중 그는 종이 쪽지를 지우에게 던지거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 번은 그녀의 책을 숨기기까지 했다. 그래서 지우는 찾느라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민준, 너는 정말 할 일이 없는 거야.
지우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돌아서서 말했다. 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새 친구야, 이건 내 학교야. 너는 외부인일 뿐이야. 그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지우는 분노를 느꼈지만 그가 자신을 괴롭히게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쩌면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내 삶을 조종당하지 않을 거야.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약간의 의구심이 그의 눈에 어렸다. 하지만 이내 그는 다시 웃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돌아갔다. 지우는 자신이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 계속 괴롭히더라도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정신을 파괴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는 점점 더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그룹에 속하지 않은 몇몇 친구들과 가까워졌다. 그들은 모두 친절하고 서로 도와주는 친구들이었다. 그중 한 명인 수연은 똑똑하고 유쾌한 소녀였다. 수업 중 지우 옆에 앉아 그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곤 했다. 지우야, 너 진짜 똑똑하구나. 왜 그렇게 위축되어 있니? 수연이 하루는 물었다. 둘이 함께 과제를 하던 중이었다. 그냥 나는 다른 애들처럼 잘하지 못해. 나는 여기 새로 온 애일 뿐이야. 지우가 대답하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누구나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 너는 스스로를 믿기만 하면 돼. 수연이 격려했다. 그 말은 지우에게 따뜻함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민준과 한이처럼 모든 사람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공부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민준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려 했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 그룹 회의에 참가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민준이 그곳에 서 있었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그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오늘 하루를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민준이 계속해서 조롱하려고 해도 지우는 정신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들과 논의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함께 작업했다. 결국 그들의 그룹은 프로젝트를 훌륭하게 마무리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지우는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도전을 극복했고 민준에게 상처받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녀는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험난하겠지만 지우는 점차 자신의 힘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심지어 민준에게도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계속 싸우며 이 학교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 나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는 강남고등학교에서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지만 민준과 그의 친구들의 악의적인 장난은 계속해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강한 마음가짐으로 버티려고 했지만 매일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다. 조롱과 괴롭힘의 말들이 지우에게 점점 더 큰 압박감을 안겼다. 어느 날 아침, 지우가 교실에 들어서자 자신의 의자가 쓰레기와 조롱의 그림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모습을 보자 분노와 실망이 치밀어 올랐다. 이번에는 너무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며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녀는 그동안 이 모든 장난에 상처받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깊이 상처받은 느낌이었다. 지우가 자리에 앉자 민준과 그의 친구들이 교실에 들어왔다. 민준은 지우의 더러워진 의자를 보고 크게 웃었다. 저기 봐. 누군가 깨끗한 의자를 필요로 하는 것 같네. 그가 말하자 반 친구들이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지우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반응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슬픔을 보이지 않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우는 집중할 수 없었다. 민준의 말과 반 친구들의 조롱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녀는 이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녀는 포기하면 더욱 더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지우는 수연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다. 두 사람은 만나서 지우가 겪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했다. 나는 왜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나는 단지 배우고 싶을 뿐이야.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은 지우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은 단순한 괴롭힘꾼일 뿐이야, 지우야. 그들은 할 일이 없어서 너를 목표로 삼는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수연이 위로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지우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가 물었다. 교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알아야 해. 너는 이 문제를 혼자서 감당할 필요 없어. 수연이 제안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주저했다. 그녀는 민준과 그의 친구들이 더 큰 목표가 될까 두려웠다. 수연은 지우의 망설임을 알아차렸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필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지우는 수연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자신을 지키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는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학교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매일 교실에 갈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다. 어느 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는 낯선 번호에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새 친구야, 더 나쁜 일을 준비해. 우리는 너를 편안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 메시지를 보고 지우는 소름이 끼쳤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결과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할아버지와의 통화는 그녀가 불안할 때마다 하는 일이다. 할아버지, 저 학교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다. 무슨 일이니, 내 사랑? 할아버지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지우가 털어놓았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지우야. 누구나 어려운 순간이 있어?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보호하고 그들이 너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 할아버지가 조언했다. 하지만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일이 더 나빠질까 봐요. 지우가 걱정했다. 너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일어설 필요가 있어? 가끔은 침묵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야. 강해져야 하고 필요할 때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해.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지와 격려가 가득했다. 할아버지와의 대화 후 지우는 더 결단력이 생겼다. 그녀는 더 이상 괴롭힘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민준과 그의 친구들에게 맞설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들이 싸우고 싶다면 나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다음 날 지우는 교사와 대화하기로 결심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선생님과의 약속을 잡았다. 교실에서 나가며 긴장했지만 결심한 마음으로 교사 사무실에 들어섰다. 선생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우가 시작했다. 선생님은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니, 지우야? 저는 몇몇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저를 조롱하고 악의적인 행동을 해요. 지우가 솔직하게 말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나는 너를 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선생님이 말했다. 지우는 어느 정도 부담이 덜어진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교사와 대화한 후 지우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일어섰다는 것을 느꼈고 그건 큰 진전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과 그의 친구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교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지우는 더 자신감이 생겼다. 그녀는 올바른 일을 했고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자신을 약하다고 느끼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괴롭힘에 맞서는 것이 긴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앞으로의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새로운 희망이 솟구쳤다. 교사와 이야기한 후 지우는 한결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괴롭힘에 대해 알린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투의 시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 그의 친구들이 곧 그녀에게 주목할 것임을 느꼈다.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터였다. 다음 날 지우가 교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민준과 그의 친구들이 은근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들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선생님께 말씀드렸어. 그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수업이 시작되고 교사는 문학에 대한 흥미로운 강의를 했다. 지우는 수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반 뒤편에서 들려오는 속삭임과 웃음소리가 그녀를 괴롭혔다. 민주는 이번에도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지만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미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지 조롱할 뿐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지우는 자신이 듣고 싶었던 문학 동아리에 가입하기로 결심했다. 여기에서 친구를 만들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기회였다. 동아리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학생들이 한 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온 지우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다. 짧은 머리에 미소가 예쁜 한 소녀가 일어났다. 환영해. 나는 민지야. 우리는 방황하는 나라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너도 읽어봤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동아리 회원들은 모두 친절하고 열정적이었다. 지우는 이곳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민준과 그의 친구들에 대한 걱정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안전한 곳을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토론 중에 민준과 그의 친구들이 갑자기 문 쪽에 나타났다. 그는 조롱 섞인 표정으로 안을 쳐다보았다. 오, 저기 봐. 새 친구가 친구를 찾고 있네.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다. 지우는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침착하려 했지만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우가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책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너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민주는 비웃었다. 그의 말은 지우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우가 상처받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저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고 당신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응답했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긴장했지만 민주는 지우의 반응에 놀랐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친구들과 함께 떠났다. 지우는 큰 도전을 넘겼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굳건히 서 있다면 민준의 장난은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임을 알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우는 문학 동아리에 계속 참여했다. 그녀는 점차 그룹의 일원이 되었고 책에 대한 토론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민지와 같은 새로운 친구들은 항상 그녀를 지원하고 격려해 주었다. 동아리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지우는 일기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고 싶었고 이는 그녀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매일 밤 그녀는 쓰는 시간을 가졌고 서서히 그 종이들은 그녀의 마음을 나눌 안전한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민주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지우를 괴롭히려 했다. 어느 날 오후 지우가 학교 근처 공원에서 일기를 쓰고 있을 때 민준과 그의 친구들이 다시 나타났다. 오, 너는 뭐 쓰고 있어?
우리가 도와줄까? 그가 조롱하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거만했다. 그건 제 일입니다. 당신은 간섭할 권리가 없어요. 지우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다. 민주는 지우의 반응에 놀랐다. 그는 그녀를 놀라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곧 다시 웃었다. 너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보자. 지우는 약간의 걱정을 느꼈지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당신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계속 살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자신감이 더욱 커졌다. 민준이 계속해서 괴롭히더라도 지우는 그녀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있고 자신에게서 나오는 힘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매일이 지나갈수록 그녀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문학 동아리의 한 회의에서 지우는 회원들이 읽고 있는 책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되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철저히 준비했고 그룹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다.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지우는 일어나서 깊게 숨을 쉬고 발표를 시작했다. 동아리 회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다. 처음에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발표를 시작하자 긴장이 풀렸다. 책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쏟아져 나왔고 그녀는 이 활동이 정말 즐겁다는 것을 깨달았다. 발표가 끝난 후 지우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민지가 다가와 말했다. 너는 정말 멋졌어, 지우. 너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지우는 큰 기쁨이 가슴에 차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학업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데에도 큰 진전을 이룬 것이다. 회의가 끝난 후 지우는 자신이 이전에 몰랐던 자신을 발견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단순한 새 친구가 아니라 능력과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작아지는 느낌을 받지 않겠어.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강한 결심으로 지우는 자신을 찾고 힘을 발견하고 있었다. 학교 생활은 여전히 많은 도전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모든 어려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도 누구에게도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전투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지우는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 달이 흐르면서 지우는 학교에서 자신의 자리를 점차 찾게 되었다. 그녀는 문학 동아리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더 자신감이 생겼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해서 다가왔다. 민주는 단순한 괴롭힘꾼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었다. 그의 행동은 지우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어느 날 아침, 지우가 학교에 가는 길에 수연을 만났다. 지우야. 소식 들었어? 수연이 물었다. 무슨 소식? 지우는 긴장했다. 장문대회가 열린다고 해. 우승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대. 수연이 말했다. 지우는 흥미를 느꼈다. 글쓰기는 그녀의 열정이었고 장학금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었다. 나도 참가할 거야. 그녀가 말했다. 눈이 반짝였다. 우리 함께 연습하자. 내가 글을 수정해줄게. 수연이 제안했다. 정말 고마워. 멋질 것 같아. 지우는 친구의 제안에 기뻐했다. 오후에 지우는 도서관에 앉아 작문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녀는 우정의 힘이라는 주제를 선택했고 이 주제는 그녀에게 매우 의미 있었다. 글을 쓰면서 그녀는 최근 친구들이 자신의 곁에 있어준 것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도서관 문이 열리고 민준과 그의 친구들이 들어왔다. 민준은 지우가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크게 웃었다. 오, 또 글을 쓰고 있네. 그거 재미있어 보여. 그는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그를 무시하려 했지만 불안감이 밀려왔다. 왜 그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방해받지 않기로 결심했다. 계속해서 글을 쓰기로 했다. 민준의 존재가 압박감을 주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민준은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해서 지우를 쳐다보며 조롱하는 말을 던졌다. 새 친구야, 글쓰기는 재미없어. 스포츠나 음악 같은 것에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글쓰기는 하나의 예술이고 나는 그것을 사랑해. 지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정말 나는 너처럼 약한 애들 외에는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는 계속 조롱했다. 그러나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취향이 있고 나는 너와 같을 필요가 없어. 민주는 그녀의 반응에 놀랐다.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내가 조금 강해진 것 같구나. 그는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우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얼마 후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도서관을 떠났다. 지우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조롱에 맞서 싸운 것이 큰 도전이었음을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우와 수연은 함께 작문 연습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글을 수정했다. 지우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대회가 다가올수록 민준은 새로운 장난을 시작했다. 그는 지우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글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애야. 그녀는 단지 주목받고 싶을 뿐이야. 그는 반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의 말은 지우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했다. 드디어 대회 날이 다가왔다. 지우는 긴장하며 대회장에 들어섰다. 그녀는 반 친구들이 참가하는 것을 보았다. 수연이 곁에 서서 그녀를 격려했다. 지우야, 너는 잘할 거야.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써? 주제가 주어지자 지우는 긴장하면서도 기대감이 커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담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각 문장과 아이디어가 그녀의 마음에서 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글 속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우는 압박감을 느꼈다. 민준의 조롱이 다시 떠올랐고 불안감이 밀려왔다. 나는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 순간 친구들이 자신을 지지해준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어. 그녀는 다짐했다. 마침내 시간이 다 되었고 지우는 자신의 글을 제출했다. 그녀는 자신이 충분히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최선을 다한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녀는 스스로 노력한 것에 만족했다. 일주일 후 대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지우는 게시판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기다렸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보고 우승자 목록에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마음이 벅차올랐다. 내가 해냈어.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 외쳤다. 수연이 달려와 지우를 안았다. 내가 말했잖아. 넌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기쁨이 지우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작문대회에서의 승리를 통해 자신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방 한쪽에 서서 여전히 조롱하는 표정이었다. 축하해, 새 친구. 하지만 이게 내가 승리했다는 뜻은 아니야. 그는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지우는 불안감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승리했어.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어. 너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주는 지우의 반응에 놀랐다. 그는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떠나갔다. 지우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서 있었다. 그녀는 이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모든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주변 친구들의 힘을 발견했다.
강한 결심으로 지우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많은 도전을 극복했고 이제 자신을 찾고 더 나아갈 길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삶에는 여전히 많은 흥미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아무도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게 할 것이다. 장문대회에서 승리한 후 지우는 마치 힘이 솟아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두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열정과 자신감을 발견했다. 하지만 학교 생활에서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우가 도서관에서 글을 쓰고 있을 때 수연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지우야,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우리는 사진집을 만들려고 해. 라는 내용이었다. 지우는 흥미가 생겼다. 예술 프로젝트. 나는 참여하고 싶어. 책의 내용을 도와줄 수 있어. 그녀는 재빨리 답장했다. 수연은 이 프로젝트를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교 생활과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담은 사진집을 만들고 싶었다. 지우는 자신을 표현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그들은 학교 근처의 카페에서 모여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학교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로 제안했다. 축제부터 수업 중에 재미있는 순간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기로 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지우. 우리는 사진을 추가해야 해. 수연이 신나서 말했다. 그들은 열심히 작업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친구들로부터 정보를 모으고 글을 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새로운 모험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쓴 각 이야기는 자신에게 흥미롭고 자랑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지우가 도서관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민준이 다시 등장했다. 오, 또 글을 쓰고 있네? 뭔가 걸작을 만들려고 하나? 그는 조롱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긴장이 몰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예술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 당신의 조롱은 필요 없어.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민주는 그녀의 자신감에 놀란 듯 보였다. 하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무도 내가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지우는 그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열심히 작업하며 그에게 방해받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우의 팀은 매우 효과적으로 작업했다. 그들은 책을 위해 사진 촬영을 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기록했다. 지우는 학교의 활동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썼고 모두가 그 결과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지우에게 글쓰기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즐기며 추억을 만들었다. 프로젝트가 점점 완성될수록 지우는 기대감과 설렘을 느꼈다. 사진집이 곧 발행될 것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무척 궁금했다. 모두가 이걸 좋아하길 바래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책 발매일이 다가오고 팀은 학교에서 발매 행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현수막을 걸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맞이할 아늑한 공간을 준비했다. 지우는 사람들이 참석할 때까지 긴장과 기대가 섞인 기분을 느꼈다. 행사가 시작되자 지우는 무대에 서서 발언하기로 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쉬고 관객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학교 생활을 담은 사진집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기록한 추억과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녀가 말할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지우는 응원하는 눈빛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의미와 팀이 어떻게 책을 완성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책을 보러 다가와서 이야기와 사진을 칭찬했다. 지우는 마음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와, 너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민준이 방구석에서 비웃으며 말했다. 지우는 약간의 불안감이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이 책을 좋아해 주셔서 기쁩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민준은 비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 너는 여전히 약한 애야. 그는 지우의 기쁨을 누그러뜨리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우가 상처받지 않았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이걸 해냈고 앞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는 그녀의 자신감에 당황한 듯 보였다. 그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를 떠났다. 지우는 안도감을 느끼며 서 있었다. 그녀는 또 한 번 큰 도전을 넘겼고 이번에는 진정으로 강해졌다고 느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우는 팀과 함께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제품을 만들어냈고 그들 사이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다. 지우는 글쓰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우정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다. 이후 며칠 동안 이 예술 프로젝트는 지우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학교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점점 더 풍부하고 흥미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글쓰기의 열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걱정하기보다는 시도해보기로 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녀는 다짐했다. 강한 결심과 확고한 자신감을 가진 지우는 자신이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길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도전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지우는 이 여정을 통해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단순한 약한 소녀가 아니라 열정과 자신감이 넘치는 강한 여성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계속 글을 쓰고 꿈을 꾸고 주변 세계를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에는 여전히 많은 흥미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모든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진집 발매회가 성공리에 끝난 후 지우는 학생 생활의 새로운 장에 접어든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글쓰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어느 날 아침, 지우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게시판에 큰 공지가 붙어 있었다. 학교 첫 재능 경연대회, 그녀는 참가할까 고민하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참가해볼까? 그녀는 이전의 장문대회에서 느꼈던 흥분과 긴장을 떠올렸다. 교실에 들어가자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야, 재능 경연대회 공지 봤어? 그녀가 물었다. 응, 방금 봤어. 참가할까 고민 중이야. 지우가 대답했다. 참가해야 해. 자신을 보여줄 좋은 기회야. 시를 읽거나 짧은 이야기를 낭독해도 좋을 것 같아. 수연이 격려했다. 지우는 더 흥미가 생겼다. 맞아. 내가 쓴 책에서 한 부분을 읽을 수 있어. 그녀는 긴장하지만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다. 해보겠어. 그 후 며칠 동안 지우는 대회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사진집에 썼던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읽기로 결정했다. 거울 앞에서 연습하며 청중 앞에서 말하는 데 익숙해지려 했다. 여전히 긴장했지만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대회 날이 다가오고 학교는 흥미진진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학생들은 각자 공연을 준비하며 분주했다. 지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며 무척 설렜다. 드디어 대회 당일, 지우는 긴장하면서도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이 곁에 서서 손을 꼭 잡아주었다.
잘할 거야, 지우야. 이번 기회는 너의 것이야. 무대에 올라간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관객을 바라보며 희망이 가득한 눈빛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쓴 책에서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읽기 시작하자 종이에 적힌 글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살아났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감정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관객들은 조용히 경청했고 이는 지우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었다. 그녀는 모든 걱정을 잊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마침내 낭독이 끝나고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지우는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고 기쁨이 가슴속에서 넘쳐 흘렀다. 공연 후 많은 친구들이 다가와 축하해줬다. 그들은 그녀의 낭독을 칭찬하며 이야기가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지우는 그들의 격려에 행복한 마음을 느꼈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일주일 후 학교는 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지우는 친구들과 함께 게시판 앞에서 기다렸다. 그녀의 이름이 수상자 목록에 올라갔을 때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최우수 공연상을 수상했다. 수연이 달려와서 지우를 꼭 안았다. 내가 말했잖아. 너는 정말 멋지다고. 그녀는 기쁨이 넘치는 마음을 느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지우는 자신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작가가 아니라 자신감 있는 공연자로 거듭났다. 그녀는 많은 장벽을 넘어섰고 훨씬 더 성장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며칠 동안 지우는 다양한 학교 활동에 참여했다. 그녀는 문학 동아리, 미술 동아리 등 여러 가지 클럽에 가입했다. 각 활동은 그녀에게 새로운 경험과 친구들을 선사했다. 어느 날 오후, 지우가 미술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그녀는 혜린이라는 소녀를 만났다. 혜린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재능 있는 예술가였다. 그들은 빠르게 친구가 되었고 서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누기 시작했다. 우리 함께 예술 프로젝트를 해보자. 혜린이 제안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해보자. 지우가 답하며 흥분했다. 그들은 함께 작업을 시작했다. 지우는 짧은 이야기를 쓰고 혜린은 각 이야기의 일러스트를 그렸다. 이 프로젝트는 그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표현할 기회를 주었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을 때 그들은 학교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전시회는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참석했다. 지우는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을 보며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기분을 느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지우는 친구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의 창의성과 문학과 예술의 결합을 칭찬했다. 지우는 모두가 좋아하는 작품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는 다양한 활동에 계속 참여했다. 그녀는 학교 커뮤니티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고 그녀가 쌓아온 새로운 관계들은 그녀에게 지지와 격려를 주었다. 하지만 지우는 앞으로의 도전에 대해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삶이 항상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넘어야 할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 대신 그녀는 모든 도전에 용감하게 맞서기로 결심했다. 매 걸음마다 지우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글쓰기 능력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말이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연결과 새로운 경험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지우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탐구하고 그녀의 가슴속에 있는 열정을 항상 간직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자신을 찾는 여정에 있고 삶에서 새로운 연결을 찾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삶에는 여전히 많은 흥미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자신감 있게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우는 여름 방학 동안의 계획을 생각하며 설렘을 느꼈다. 그녀는 여름 장문 캠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여기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기회는 그녀가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어느 날 오후, 지우가 공원에 앉아 있을 때 수연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지우야. 너 장문 캠프에 등록했어? 수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생각 중이야. 너도 참여할 거야? 지우가 물었다. 당연하지. 정말 멋진 경험이 될 거야. 유명한 작가들에게 배우고 서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어. 수연이 말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나도 바로 등록할게. 지우가 결심했다. 장문 캠프에서 기대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니 마음이 설렘으로 가득 찼다. 등록한 후 지우는 캠프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글쓰기 관련 책을 읽고 짧은 이야기들을 써보며 연습했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고 매일매일 자신감이 점점 더 커졌다. 장문 캠프가 시작되었을 때 지우는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캠프 입구에서 수연을 만났고 둘은 함께 캠프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그들은 다양한 학교에서 온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모두가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소개 시간에 유명한 작가들이 자신의 창작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우는 열심히 듣고 중요한 내용을 메모했다. 그녀는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각 사람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귀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소개가 끝난 후 지우와 수연은 글쓰기 수업에 참여했다. 이 수업에서는 캐릭터 구축, 플롯 구성, 장문 스타일 발전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지우는 새로 배운 기술들을 실습하면서 무척 흥분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은 1시간 안에 짧은 이야기를 써야 하는 과제를 받았다. 지우는 압박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기대가 컸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한 소녀가 낯선 도시에서 꿈을 찾는 이야기였다. 시간이 다 되자 지우는 자신의 작품을 제출하고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렇게 빠르게 쓸 수 있을 줄은 몰랐다. 성취감이 그녀를 더 자신감 있게 만들었다. 캠프의 다음 날들 동안 지우는 시쓰기부터 각본 쓰기까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각 활동은 그녀에게 소중한 경험을 주었다. 그녀는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그들과 함께 글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영감을 얻었다. 어느 저녁, 캠프에서는 작가들과 학원생 간의 교류 행사도 열렸다. 지우는 자신이 존경하는 작가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기대했다. 그녀는 예쁜 드레스를 선택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사에 참석했다. 교류 행사가 시작되자 지우는 긴장했지만 설렘이 가득했다. 그녀는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작가들에게 물어볼 생각이었다.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한 유명 작가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입니다. 당신의 작품을 정말 좋아하며 당신의 창작 과정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작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글쓰기는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때로 막히는 날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다. 지우는 그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많은 것을 배웠다. 그녀는 자신의 글쓰기 경험도 공유하며 작가들로부터 귀중한 조언을 받았다. 교류 행사가 끝날 무렵 지우는 새로운 동기부여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면서 머릿속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다. 주말에는 캠프에서 글쓰기 대회가 열렸다. 각 참가자는 짧은 이야기를 써서 심사위원에게 제출해야 했다. 지우는 긴장했지만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한 젊은 소녀의 잊지 못할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로 했다. 작품을 완성한 후 지우는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불안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결과 발표가 있을 때 지우는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까지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가슴이 벅차올랐고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시상식은 매우 흥미진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지우는 무대에 올라 상을 받고 심사위원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쓰기는 저의 열정이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장문 캠프가 끝난 후 지우는 많은 소중한 추억과 새로운 친구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많이 성장했음을 느꼈고 캠프에서 배운 장문 기술들이 자신감을 더욱 높여주었다. 학교에 돌아온 후 지우는 동아리 친구들과 캠프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기로 했다. 그녀는 모임을 조직하고 캠프에서의 소중한 경험들을 공유했다. 모든 친구들이 흥미롭게 듣고 함께 토론에 참여했다. 그 후 몇 날 동안 지우는 계속해서 글을 쓰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장문 대회에도 참여하고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자 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각 이야기는 그녀에게 새로운 감정을 가져다 주었다. 지우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해졌다. 그녀는 단순한 작가가 아니라 친구이자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되었다. 매일매일이 그녀에게 새로운 경험과 연결을 선사했다. 넓은 시야와 가슴 가득한 열정으로 지우는 자신이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글쓰기의 꿈을 계속 쫓고 삶에서 새로운 것들을 탐구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여정에는 여전히 많은 흥미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녀는 결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